2016년 7월 2일 호주 퍼스의 한 호숫가에서 알렉스는 친구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알렉스의 낚싯대에 드디어 입질이. 이에 알렉스는 잡아 끌어올리려고 힘을 딱 주는데 이게 얼마나 큰 게 잡힌 건지 아무리 낚싯대를 들어 올리려고 힘을 줘도 안 올라와. 순간 알렉스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 대어 한 마리 잡았다. 그렇게 힘겨루기를 얼마나 했을까. 드디어 물속의 대어가 낚아 올려지는데 어라, 큰 물고기인 줄 알고 싱글벙글 하던 알렉스 완전 벙쪘습니다. 왜냐, 대어인 줄 알았더만 웬 검은 여행 가방 하나가. 뭐야.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가방에서 냄새가 엄청나.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안에 뭐지? 그렇게 알렉스가 낚아 올린 가방 안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그 안에 있던 건 예상하시다시피 쭈그린 채 물에 잠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한 여성의 시신. 너무 놀란 이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당시 시신은요, 알몸 상태는 아니었어요. 상의는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의가 이제 알몸 상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시신 부검도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검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신이 물 속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이 피부가 막 쭈글쭈글해지면서 이상해지잖아요. 얼굴은 말해 뭐예요. 이 시신 자체가 엄청 훼손된 거예요. 진짜 얼굴만, 그것도 어렴풋이 구분이 가능한 상황. 아무래도 사망한 지는 발견된 지금부터 일주일 이내로 추정됐습니다. 부검을 통해 확인된 건 피해자 중년 여성의 그녀 몸에서 무려 25개의 상처가 발견됐다는 것.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둔기로 내려친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 두개골이 깨졌네. 법의학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아무래도 피해자는 사망 직전 누군가와 싸움을 벌인 듯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쳤고 살해했죠. 그 후 범인 가방 안에 시신 넣고 호수에 버렸구나. 하지만 이게 끝. 피해자의 신원을 알만한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일 기초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거라고 해요. 그게 해결돼버리면 범인 잡는 건 식은 죽 먹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사건 그 기초인 피해자의 신원 파악이 쉽지가 않네. 당시 시신이 발견된 가방 안에선 신분증이나 핸드폰, 소지품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왔고요. 딱 하나, 가방이 수면 위로 안 뜨길 바랬겠죠. 그러니까 이 범인이 시신과 함께 가방 안에 녹색 타일 몇 개를 같이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영악하죠. 가방 안에는 이게 끝이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호수를 따라 더 깊은 물속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8m 깊이에서 가방 안에서 발견된 타일과 똑같은 타일이 우르르 발견된 거예요. 하다 옆에 도마가 묶인 킥보드? 이것도 발견됐습니다. 자, 이 발견된 이게 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때 이 경찰의 촉이, 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도마가 왜 킥보드에 묶여가지고, 이게 뭐야? 아무래도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는 필이 딱 온 거예요. 하지만 이 외에 큰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경찰은 고급 수사 기술을 쓰기로 결정해요. 발견된 시신 두개골을 토대로 피해자의 얼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복원시켜보자 해서 나온 얼굴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경찰은 바로 이 해당 얼굴을 온라인과 각 지역 등등에 다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제보도 들어오지 않아요. 2달 동안이나 말이죠. 이 사건이 발목이 잡힌 건 시신 발견 2달 뒤 경찰에 접수된 하나의 실종신고였습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당시 25살이었던 완이팅. 이 완이팅은 시신 발견되고 한 달 뒤인 8월 4일 멜버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1일 멜버른에서 퍼스 지역으로 급하게 와요. 왜? 퍼스 지역에 엄마가 홀로 살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걱정돼서 집에 왔던 거예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이 엄마가 어디 간 거야?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종신고를 했던 겁니다. 딸이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은 6월 30일이었어요. 30. 그런데 딱 이틀 정도 뒤인 7월 2일 같은 퍼스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시신 발견됐죠. 발견된 시신 동양인이었는데 실종자도 동양인. 거기다 딸이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은 6월 30일. 경찰은요, 촉이 딱 왔습니다. DNA 확인해보니 역시 발견된 시신은 와니팅의 엄마 57세였던 첸. 그녀는 1999년 호주로 이민 온 대만 출신 여자였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에 딸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피해자의 신원 밝혀졌습니다. 주위 이웃들의 탐문 수사 결과 첸의 직업은 예술가. 매우 조용하고 매우 침착하고 매우 섬세한 부잣집 사모님이었어요. 실제 그녀는 몇 년 전 오롯이 딸의 교육을 위해서 퍼스 지역에 100만 달러짜리 집을 구입했습니다. 네이버에 제가 100만 달러 쳤더니 하나로 12억이 나오더라고요. 12억. 그녀가 이렇게 큰 돈을 쥐게 된 건 직업이 예술가였잖아요. 작품으로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로 벌었냐? 결혼 생활로 번 거였어요. 결혼한 남편이 부자였던 거죠. 그 남편과 잘 살다가 2000년도에 이혼했네? 그러면서 1500만 달러의 재산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1500만 달러 하나로 193억 8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93억 어마어마하죠. 그녀는 엄청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었대요. 실제 그녀가 이렇게 살해당해 사라졌는데 이웃들 아무도 몰랐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뭐.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첸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큰 재산을 얻었어요. 그 후 그녀는 이 돈과 딸을 딱 데리고 호주로 이민. 솔직히 이혼이라는 게 잘 살고 사이 좋았으면 이혼 왜 합니까? 같이 살죠. 그런데 갈라섰으니 그 말은 즉슨 남편과 사이 엄청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첸은 딸과 이 썩을 남편이 만나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못 만나게끔 나름 막 관리를 해요. 하지만 이때 딸의 나이가 약 9살 정도 됐을 때였대요. 첸 딴에는 못 만나게 하겠다고 나름 막 관리하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 딸과 남편 뒤로 다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와니팅 딸한테 물었어요. 6월 30일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날 엄마가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엄마와 딸 자신이 몰래 뒤로 연락을 계속하고 만나곤 했었다는 걸. 이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딸 입장에서는 8월 4일 대학교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심 학교에 아버지도 초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첸은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 모르게 둘이 엄마가 아빠 만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날 이때까지 속인 거야? 이 문제로 엄마와 딸 막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 첸이 됐다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자기한테 문자가 띠링 왔는데 엄마 네 졸업식 안 가. 그날 엄마 오랜 친구 만나서 여행 갈 거야. 호주 여행하면서 엄마 머리 좀 식힌 뒤에 친구랑 스위스로 이동하고 거기서 놀다 올 거니까 엄마 찾지 마. 이런 문자에 딸은 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까 그냥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8월 4일 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이때 그녀의 아버지와 이복 자매 2명만 참석합니다. 경찰은요, 이런 딸 와니팅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 첸이라는 엄마는요, 딸만 보고 산 여자였습니다. 오롯이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집도 사고 이사 온 거였고요. 딸 교육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사람이 그 잠깐 싸웠다고 딸 졸업식까지 그냥 쌩 까고 안 왔다? 거기다 경찰이 와니팅한테 좀 더 자세히 6월 30일 그날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횡설수설하는 그런 느낌?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딸 자기 말만 들으면 평소 엄마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를 보기 위해 매달 한 번씩은 꼭 엄마 집에 왔었고 통화도 자주 늘 했었다고. 그래서 경찰이 물었어요. 어머니가 요 근래 누구 때문에 힘들어 했다거나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거나 뭐 별말 안 했냐고. 그랬더니 다 모른다라고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외 엄마에 대한 걸 물으면 뭐 다 모른대. 엄마랑 사이 좋았다며. 오랫동안 엄마를 가까이서 지켜봐온 딸로서 경찰이 느끼기엔 너무 엄마를 잘 모르는 듯한? 말도 계속 번복하고 딸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 경찰은 바로 촉이 왔습니다. 이 딸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렇게 제일 첫 번째 용의자로 딸이 올라요. 경찰은 첸이 살았던 집을 수색하는데 와우, 집에서 소량의 핏자국 같은 게 발견됐네. 누구 피? 집주인인 피해자 첸의 피가. 거기다 경찰이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이거! 시신과 가방 안에 함께 들어있었던 녹색 타일. 이거와 똑같은 타일이 첸의 집 화장실 벽에 떡하니. 이 집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 이 집에 이 타일이 써진 장소가 어디 더 있나? 하지만 이 외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피해자 첸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전 남편 와냐팅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와냐팅, 어린 시절 싱가포르 부부에게 입양돼서 자라온 남자였는데 대학 가서 금융을 전공하고 은행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사업에 도전. 와, 이게 대박이 났네. 그러면서 태국에까지 자기 회사를 차리는 등 엄청 사업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엄청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때 와냐팅은 어떤 여자를 만나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첸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 그렇게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둘 사이에 쌍둥이 자식까지 낳아요. 이렇게 그냥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이었으면 정말 1000점에 만점 남편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돈을 만지니까 자꾸 허튼 데 눈을 돌려. 도박에 빠진 거예요. 가정은 나 몰라라.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1985년 첫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 후에 두 아이는 남편 와냐팅이 맡아 키우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도박을 해도 어쨌든 돈이 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여자 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첸은 와냐팅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두 아이의 양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하다가 둘 사이에 와니팅 딸까지 출산. 하지만 도박 중독이었던 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 차리고 나아졌겠습니까?
이 중독이 더 심해져가지고 큰 돈을 만지면 뭐예요. 다 날리는데. 몇 년 안 돼서 파산 신고까지 하기 이릅니다. 파산 신고해도 정신을 못 차려. 가정은 뒷전. 그렇게 결국 첸과도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딸만을 데리고 호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 와냐틴과도 그의 2명의 자식들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딸과 이제 남편이 연락하는 게 싫었고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도박 중독인 아빠인데 그 아빠가 딸한테 나중에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하고 막 빚 떠안게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하지만 이런 마음도 모르고 딸은 몰래 뒤에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있었죠. 여튼이 전 남편 와냐팅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약간 찜찜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어라, 첸이 목격된 마지막 날 6월 30일 이 와냐팅이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었네. 그리고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싱가포르로 돌아갔네. 이거 뭔가 냄새가. 경찰은 즉시 아버지와 딸인 와냐팅과 와니팅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따로 놓고 강하게 밤새도록 신문해요. 그랬더니 이 딸 와니팅이 먼저 입을 열고 뒤이어 아빠 와냐팅까지 자백합니다. 6월 30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들 말에 따르면 와냐팅 첸과 이혼하고 나서도 도박 이거 못 끊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돈을 거의 다 써버렸네. 돈이 없어. 나 도박해야 되는데. 그는 필사적으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혼할 때 내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간 첸. 그는 그 재산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몇 번 연락도 했어요. 그런데 미쳤다고 주겠습니까? 저라도 안 주지. 줘봤자 도박할 게 뻔하고 이혼할 때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끝난 건데 뭘 또 돈을 달라고. 딱 짜증나죠. 이 문제로 둘은 이혼 후에도 몇 번 싸워요. 그러다가 6월 30일 안 되겠으니까 이 와냐팅이 호주로 날아왔던 거예요. 나 돈이 지금 무지 급하거든. 얼굴 보고 단판 짓자.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또 둘이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말이 오갔을 리가 없죠. 그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와냐팅 주먹과 이 손에 잡히는 아무걸로 그냥 막 그녀를 때리다가 부엌으로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도마를 딱 집어 들고는 그걸로 막 첸의 머리에 내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는 쓰러진 첸의 머리에서 피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야 폭력을 멈추고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나? 코에 손을 딱 대봤더니 죽은 것 같아.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그럼 나 감옥 갈 거 아니야. 그건 싫은데.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와냐팅. 지금 집에 딸 와니팅 있지 않나? 실제 와니팅 또한 집 안에서 엄마 아빠가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몸싸움 막 이런 소리까지 나니까 자기 방 안에서 막 긴장하면서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이때 딸도 방에서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딸 눈에 보인 건 아버지가 땅에 쓰러진 엄마 옆에서 안절부절 서성이고 있는 모습. 아빠 와냐팅은 딸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엄마가 죽은 것 같아. 아빠 이거 신고 못해. 네가 아빠 좀 도와줘. 엄마 시신 숨기는 것 좀 도와줘. 이 말에 딸은 너무 당황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미쳤냐고. 마지막까지 엄마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냐고. 죄값 받으라고. 신고해야죠. 하지만 이 딸은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엄마는 나한테 좀 엄격하고 깐깐한데 아빠는 좀 관대하니 유하니까 내가 여기서 아빠를 도와주면 나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나한테 더 잘하겠지?
그래서 응, 도와줄게. 이렇게 자기를 위해 모든 걸 걸었었던 엄마의 뒤통수를 그냥 후려 갈겨버린 겁니다. 아빠, 어떻게 엄마 시신 처리할까? 둘은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를 찾습니다. 그 안에 시신을 넣는데 이 부피 때문에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찾게 되더라도 성 관련 범죄처럼 보이게도 할 겸 하의를 벗긴 거예요. 그럼 이 가방을 어디에 버리지? 아빠, 여기 근처에 호수 있어. 거기에 버리자. 와, 이 둘은요, 호수에 던졌을 때 혹여나 가방이 뜰까봐 그 안에 타일까지 넣으면서 치밀하게 준비. 호수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엄마 시신을. 그리고 며칠 후 알렉스가 그 가방을 낚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제일 앞서 물속에서 발견된 기이한 물품이 있었죠. 킥보드와 도마. 그게 이거였던 겁니다. 첸을 죽인 살인도구. 이것도 가라앉으라고 눈에 보이는 킥보드에 그냥 매달아 던졌던 거예요. 남편도 남편인데 이 딸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늘에서 이 엄마 첸도 남편보다 이 딸의 배신에 더 통곡하고 더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이런 개새끼였다 욕하고 말겠지만 이 딸은 진짜 이 딸 하나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키운 건데 사실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있어요. 어쨌든 이 딸은 지금 아버지가 더 좋다고, 아버지가 더 다정다감하다고 하면서 이제 아빠 말 따라 키워준 엄마를 버린 거 아니에요. 아빠가 더 좋다고 아빠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아빠, 제가 앞서 그랬죠. 아빠와 딸을 각각 따로 놓고 경찰이 신문했다고. 강도 높게 막 하니까 딸이 먼저 자백하고 뒤이어 아빠도 자백했다고. 이때요, 딸은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방에서 신문 받고 있었던 아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저 사실은요, 그날 딸과 첸 사이에 싸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딸이 엄마를 때려 죽였습니다. 저는 시신 유기만 도왔어요. 와, 딸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배신이죠. 정말. 2018년 결국 이 와냐핑은 20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엄마 첸이 갑자기 이렇게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유서도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 딸은 엄연히 시신 유기만 도운 거고요. 자, 이 엄마 첸 부자란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딸이 다 물려받은 겁니다. 이 딸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 돈을 쓴 거예요. 딸은요, 감옥에서 딱 3년 보내고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와냐핑은 아직도 감옥에 있대요. 엄마가 죽음으로써 그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된 딸, 와니팅. 하지만 이 딸은 자기 엄마의 죽음을 그대로 방관하고 진실을 은폐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심지어 진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로 실종신고까지 했죠.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한 건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딸이 재산을 노리고 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살인은 아빠가 했으니까. 여튼 자기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엄마에게 미안함,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엄마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그냥 마냥 좋았을까? 한 살 나이 먹어가면서 느껴가겠죠. 엄마의 빈자리가 크다는 걸.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